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 단풍이 예쁘게 드는 그런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파이브스타라는 품종이고요.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좀 고가의 거래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육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별 모양 같죠. 그리고 단풍이 들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 소형으로 키울 수 있는 아기자기하게 베란다나 사무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이 줄기 자체가 가늘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햇살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햇살이 없을 때도 그렇게 못난이처럼 이렇게 자라는 그런 품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쁜 그런 핑크빛 단풍을 보기 위해서 한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면 이 성장하는 데 신경을 써서 예쁜 얼굴을 볼 수는 없는데 이 다른 다육이들처럼 이렇게 이 뿌리가 빨리 이렇게 노쇠화되는 그런 품종은 아닌 듯한데요. 거의 1년마다 분갈이를 해줘도 이렇게 튼실한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올 봄에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빼곡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다육이는 아닌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무래도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또 많은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자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풍성한 모습을 가진 걸로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장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10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요. 이 햇살이 너무 좋기 때문에 10일 간격으로도 물이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이 작습니다. 화분이 작기 때문에 물이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혹시 햇살이 좋거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는 일주일마다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이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하엽이 질 정도로 만든 상태에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 기온차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도 이렇게 핑크빛 얼굴로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참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품에서 소품까지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동글동글한 게 보랏빛 색감을 띠면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고요. 오랫동안 키워도 무던하게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살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베란다에서 키우지 못할 정도로 까칠한 다육이는 아닙니다. 까칠함이 덜해서 일반 미인 품종보다는 키울 때 수월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워낙 성장이 빠른 그런 또 편에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 그 얼굴 그 높이 이 성장을 할 때는 한 1, 2년 가량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줄기가 목질화가 되면 멈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햇살에 빠르게 노출시킨다 그러면 줄기가 목재라되면서 많은 크기 정도에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년 이상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수명이 긴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아마 초보분들이 키우기에 아주 수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러나 잎꽂이를 할 때 이 느린 성장 때문에 한 1년을 키워도 생각만큼 원하는 크기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잎꽂이를 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뿌리부터 나오게 되면 그 잎꽂이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양이 나와야지만 잎꽂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대략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예쁜 모양을 가진 거를 구입할 수 있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고 이 물을 줄 때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잎이 약간 시들시들
만졌을 때 말랑말랑 거렸을 때 물을 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랏빛 얼굴에서 오렌지 얼굴로 변해가는데, 이 오렌지빛이 강하면 이 뿌리가 이 화분 속에 많이 차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분갈이를 해서 이 뿌리가 노쇠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미인 품종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한번 데미지를 받게 되면 다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이 없으면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오렌지빛이 너무 강하다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다음 성장기에는 분갈이를 해서 건강한 뿌리를 받아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화이트 그린입니다. 제가 하엽 정리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동용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름에 거의 단수를 하다 보니까 하엽이 많이 졌습니다. 이 하엽이 많이 진 거는 강제적으로 떼게 되면 줄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짝 말랐을 때 손으로 톡톡 건들면 떨어질 정도까지 말린 다음에 떼주는 게 좋고요.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다른 두들레아보다는 성장을 하기가,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한데요. 옛날에는 이 얼굴 하나에 10,000원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고가에 거래됐던 그런 품종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성한 군생도 몇만 원이면 몇만 원도 안 할 겁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달귀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었을 때는 달귀 하나 구입할 때 부담이 됐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달귀 가격도 많이 내려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그린처럼 예전에 예뻤던 그런 달귀인데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했던 달귀를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을 아주 빨리 하는 품종이긴 하지만 보통 이 두들레아가 여름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두들레아를 키우기가 참 힘든데,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단수를 하고 너무 온도만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질을 해서 이 자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분질을 하는 재미도 좋고요. 봄에 분갈이를 하고 가을에 분갈이하고 물은 14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사탕금이라는 품종이고요. 희귀식물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된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 제가 키우기 시작한 지는 벌써 한 여름에 구입을 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보통 3, 4년은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꽃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사탕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빛 색감이 들어가 있는 그 중간중간에 잎끝이 붉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소품으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잘 무르지도 않습니다. 성장이 아주 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만 조심한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탕금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에 비해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식물인데 희귀식물 치고는 그렇게 가격이 또 높은 편은 아니죠. 대략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지금 정도의 크기라 그러면 20,000원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요보다 작은 품종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먹 하나 작은 화분에 심어진 상태고요. 잎 중간중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좀 말라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면서 웃자람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이렇게 보시면 잎 중간중간에 검은
반점들이 보이죠. 이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고요. 이 약을 쳐가지고 깍지벌레는 어느 정도 다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가 와서 힘들어하는 다육이가 있고, 깍지벌레가 와도 같이 살아가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탕근 같은 경우는 같이 살아가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깍지벌레가 퍼질 때까지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갈이 시기다 생각하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깍지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줘도 충분하고요. 잎이 이렇게 하엽이 조금씩 말라갈 때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이 물주기도 잎이 양 끝부분이 약간 말라간다 싶을 때 물을 주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